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제 분위기가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분위기가 좀 아담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톡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상당히 좀 천천히 하시고 엘리먼트하게 해주시는데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처음에 기획한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뒷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개 페이퍼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공저자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나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인 드래곤 컨젝처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증명을 조금 러프하게 삽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다 아시다시피 트리가 있을 때 트리의 에지는 항상 n-1개입니다. 버텍스 n개 있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에지셋을 트리로 이제 디컴포지션 하고 싶어요. 디스조인트하게. 그럼 몇 개의 트리가 필요할까? 그러면 하나의 트리당 에지가 많아 이만큼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 K란 것은 이거 이상이 돼야 되죠. 저거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 윌리엄스 티어럼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네세서리 컨디션인데 실제로 이 조건이면 항상 모든 에지셋을 K개의 트리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 포리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레이쇼를 이제 이렇게 이제 프랙셔널 아브레서티라고 이름 붙이면데 결국 이제 필요한 포리스트 개수는 이거 이제 실링 정수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시츄에이션이 가령 그 프랙셔널 아브레서티가 2 플러스 이실론이 아주 작을 때 어떻게 되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래프는 아브레서티가 이 정도 되고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하여튼 3개의 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다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어쨌건 포리스트는 3개 필요한데 뭔가 좀 엑스트라 컨디션 조건 같은 게 성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온 컨젝처가 나인 드래곤 컨젝처입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이 아브리서티가 요 어퍼바운드를 가질 때 항상 K 플러스 개의 포리스트로 디컴포지션 된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포리스트에서는 맥시멈 디그리가 D 이하이다. 이런 제약 조건을 이제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이제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아주 자주 계속 보니까 일단 지금은 낯설더라도 조금 뭐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나인 드래곤 컨젝처냐? 한자로 보면 이제 구룡수 되겠습니다. 슈딩저 교수님이 있었던 이제 타이완의 이제 가오슝 그 시에 가오슝 해안 도시인데 부산같이 부산의 산꼭대기 거기 이제 한 300m, 400m 해발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 등산을 좋아하셔서 스피커 올 때마다 내부에 손님 올 때마다 무조건 산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인 드래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여 요 프랑스 저자들이 동저자들이 컨젝처 이름을 그렇게 정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한번 워밍업을 하면은 여기 이제 서브 큐브 있습니다. Q3 얘를 이제 디컴포지션 하는데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얘를 포리스트하고 매칭으로 디컴포지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쪽은 매칭이라서 에지가 제가 많아봐야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 포리스트에는 에지가 8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버텍스도 8개고 에지도 8개 이상 있어서 한쪽 T1에는 무조건 사이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포리스트로 디컴포지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 이 두 번째 포리스트의 맥시멈 드릴을 3으로 좀 올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두 번째 포리스트고 파란색이 첫 번째 포리스트인데요. 뭐가 이상한데? 맥시멈 2까지요. 빨간색 두 번째 포리스트에서 맥시멈 둘이 2까지 허용하면 이런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그젬플 보면은 컴플리트 바이파트에 이런 K 2,2D 플러스 2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 버텍스 개수가 2D 플러스 2개 있습니다. 얘를 디컴포지션 하고 싶은데 하여튼 포리스트는 2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두 번째 포리스트의 맥시멈 디그리를 2 이하라고 조건을 가미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하고 Y 입장에서 보면은 얘에 붙어있는 에지는 많아야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지들은 무조건 첫 번째 포리스트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카운팅 하다 보면 첫 번째 포리스트에 있어야 될 에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드릴을 2로 제한시키는 디컴포지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이그젬플에서 맥시멈 드릴을 3으로 좀 늘어나는 걸 허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디컴포지션인데요. 일상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 맥시멈 드릴을 좀 크게 하면은 디컴포지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현실적으로는 증명은 더 힘듭니다. 아규먼트 전개상. 아까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디컴포지션 가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냐 보면은 2000년 좀 15년 전부터 어떤 이제 거스 그래프에서 거스 컨디션을 가미해서 플래너 그래프에서 거스가 9 이상이면은 매칭, 그러니까 프리스트하고 매칭으로 디컴포지션 된다. 아니면 거스가 8 이상이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타이트한 바운드거든요. 아니면 거스가 7 이상이면은 포리스트하고 또 하나의 포리스트인데 맥시멈 드릴가 2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포리스트란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맥시멈 드릴이 2 이하이다. 그래서 거스 컨디션하고 컨디션에 따른 이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사람들이 했느냐? 이유는 얘가 이제
어떤 게임 컬러링이랑과 관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컴포지션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게임 크로매틱 넘버의 어퍼바운드를 제공합니다. 그 전략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이제 게임 크로매틱 컬러링이 뭐냐면은 요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 버텍스마다 색칠을 번갈아 합니다. 저 김재원 박사하고. 그래서 저는 컬러를 최대한 적게 쓰고 싶고 김재원 박사는 최대한 많이 쓰게 유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색이면 충분하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 바둑 두듯이 교대로 버텍스마다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싶고 김재원 박사는 최대한 많이 쓰게 유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있는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 진행 히스토리인데요. 94년에 이제 뭐 키에스트 트러터가 이제 플래너그래프에서 칼라 33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뭐 디딘스키 그 다음에 30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19개, 18개, 17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현재 베스트 바운드인데요. 그때 베이징에서 8월 초에 발표할 때 하오왕이 질문했는데 로우 바운드는 뭐냐? 근데 그래서 인터넷 봤더니 8점 되더라고요. 로우 바운드가. 근데 이제 이 컬러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프에서 크로매틱 넘버 뭐다 알 수 계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색칠하냐? 그 방법하고 좀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플래너 그래프가 크로매틱 넘버 4다. 근데 네 가지 색으로 정말 어떻게 칠하느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어프로크시메이션 알고리즘인가요? 그러니까 크로매틱 넘버가 있는데 그거보다 몇 배를 더 허용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얘도 조금 다른 건데 약간 그런 비슷한 이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나는 17개 컬러로 항상 컬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맥시멈 에버리지 디그리라는 거 조건을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버텍스하고 에지의 개수 2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에버리지 디그리인데요. 그럼 오일러 포뮬러 이용해서 이런 이제 거스하고 이런 플래너 그래프로 전환할 때는 이런 이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계된 것으로 2010년에 맥시멈 에버리지 디그리가 요 정도이면은 숫자는 좀 뭐 보기 흉한데요. 이 포리스트하고 어떤 하나의 서브 그래프인데 좀 H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이제 포리스트하고 하나 또 서브 그래프를 하는데 H의 맥시멈 디그리가 D 이하가 되도록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H는 포리스트 필요 없고 그냥 서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 이그젬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이그젬플 있죠? 이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그런 맥시멈 두 번째 H에 대한 H의 맥시멈 디그리가 D 이하가 되도록 하는 디컴포지션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만약 그런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D 플러스 2 버텍스거든요. 그럼 이 그림처럼 H에 속하는 이 빨간 에지가 여기 두 개 있으면 사이클이 자동 만들어지거든요. 좀 뭔가 조금
여기서 좀 확장돼서 그렇구나. 이게. 뭔가 개념이 살짝 바뀌었다.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이 첫 번째 F로 첫 번째 포리스로 하는 에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있으니까는 이 포리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F1에 들어가는, 그냥 F로 하겠습니다. F에 들어가는 에지는 어떻게 되냐? 이 우의 버텍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껏해야 하나씩밖에 연결이 안 되고 어쩌다가 한 놈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에 있는 버텍스 있죠? 여기에 붙어 있는 에지는 총 몇 개냐? 얘가 2D 플러스 2라서 최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H 있죠? 여기에 있는 에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디그리를 계산하면 X에 붙어 있는 놈, Y에 붙어 있는 놈 다 더하면 걔네들은 최소 2D 플러스 1이 돼야 배터리 나가고 2D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D 플러스 1 이상이 되겠죠, 디그리가. 그래서 이런 디컴포지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그젠플은 이런 디컴포지션 불가능하다. 근데 얘의 숫자가 얘보다 좀 많이 좀 작거든요. 맥시멈 디그리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맥시멈 디그리 보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을 만족하는 가장 옵티멀한 어퍼 바운드가 뭘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방법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든가. 그러면 베스트 바운드다. 아니면은 얘를 좀 올리든가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타겟 이그젠플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이게 정말 될까? 아니면 얘도 좀 복잡한데, 아기먼트가 충분히 복잡한데 제가 베스트 바운드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의 시작은 이제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얘가 베스트인가 아니면 좀 더 그 앞에 페이퍼 있죠? 이게 거의 베스트인가?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그 페이퍼에서는, 아니죠. 그 다음 페이퍼, 다른 사람들, 슈딩주하고 이제 몬타시, 멘데스, 라스파들 이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는 D가 1하고 2일 때는 만족한다. 이 퀘스천, 이 포맷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국 실제는 2010년에 쓴 건데요. 저희가 그냥 운 좋게 이 이그젠플이 정말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먼트 너무 복잡해서 프로세싱이 3년 걸려서 레플리 하는데 2년 걸리고 이게 또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인드레어 컨젝트로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이 프랙션 아브레서트가 K 플러스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처럼 마지막에 어떤 이제 조건을 가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얘가 D 이하가 되도록 어떤 조건을 가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이 입실론이 어느 정도까지 커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컨젝처의 의미는 그 입실론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인 드래곤 컨젝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K가 1일 때는 뭐냐, 어떻게 되냐, 보면은,
프랙션 라브레서티 공식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이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거하고 연결되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상 나인드레아 컨젝처에서 K가 1일 때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완전히 푼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마지막이 포리스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마지막도 포리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포리스트라는 조건만 빼놓고는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제 위크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이 포리스트가 아닌 경우. 그래서 그러면 이 나인드레아 컨젝처의 파셜 리절트는 어떻게 되냐? 그럼 그 2010년에 했던 그 같은 페이퍼에서 K가 1이고 D가 6 이하면 괜찮고요. 디스차징 써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D하고 K하고 정확하게 이런 관계일 때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좀 더 약한 결과가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도 한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나인드레아 컨젝처에서 K가 1하고 2일 때를 이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모든 D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아기먼트 상에서는 D가 2 이상입니다. D가 1일 때는 아기먼트가 좀 엄청 어려워져서 힘든데 D가 1일 때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클레임을 해서 실제는 그래서 K가 1하고 2일 때 다 성립합니다. 다시 뭐 비교를 하자라면은 예전 결과에서는 K가 1일 때는 이제 D가 6 이하일 때만 된 건데 이건 이제 모든 D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서는 결국 이제 어퍼바운드 숫자는 같은 건데 이때는 마지막 그래프가 포리스트일 필요 없는데 이제 마지막 또 포리스트다. 이제 이거 거기까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키 아이디어는 뭐냐? 우리가 이제 조건이 맥시멈 에버리지 디그리인데요. 얘를 좀 한 줄로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 코스타츠 교수님이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포텐셜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포텐셜 테크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작년에 사이언 땡 어리스 컨퍼런스 때 발표했는데 타이틀이 포텐셜 테크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포텐셜 테크닉이라는 게 이 함수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결론적으로 거의 같은 건데 이런 폼에서 쓰는 것보다 이런 폼에서 쓰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기먼트가 상당히 좀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단 모양은 좀 험해지는데 가령 이제 저희가 쓴 펑션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출발점인데 아직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출발점인데 실제로 얘가 출발점인데 실제로 사용한 펑션은 이거입니다. 왜 더 복잡한 걸 쓰냐? 이유는 복잡할수록 인덕션이 편해집니다. F는 뭐? F는 이런 겁니다. 어떤 버텍스에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여기에 있는 에지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이제 D 이하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조건을 줍니다. F가 가령 뭐 3이다. 그러면 이제 3개 이하만 연결된. 좀 더 강한 걸. 그래요. 그러니까는 버텍스마다 너는 몇 개 이상 가지면 안 된다. 그냥 다 줘. 원래는 모든 버텍스마다 D가 이제 한 개인데 일괄적으로 D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너무 조금 복잡하게 조건을 책정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점이 인덕션 쓸 때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 함수 구체적으로 주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함수?
F가 아니 그냥 그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미 F에 대해서 로가 예. 뭐 0 이상이면 예. 항상 디컴포즈 할 수 있다 이런 걸 하시겠죠? 아니요. 그냥 모든 F에 대해서. 예,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예, 예. 로 값이 어떤 예. 식이면 예. 모든 F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면은 0 이상이면은 그럼 저기 데피니션의 첫 번째 줄에 degree of dV가 FV라는 말은 필요 없는 요 설명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버텍스마다 연결돼서 있는 에지가 이거 이해하니까는 아직 D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D는 알고 있고. 이 D는 고정된 거고요. 예, 대문자 D, 캐피탈 D는 그래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프. 그러니까 캐피탈 D는 마지막. 네, 마지막. 그래서 혹시 잠깐 다시 뒤로 가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K가 1일 때는 뭐냐? 여기서 K 대신 1을 대입하면은 결국 K의 모양이 뭐 이런 형 부등식이 돼서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맥시멈 에버리지 디그리 포맷 요 숫자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간 겁니다. 이런. 그래서 원래 출발점은 이건데 인덕션 아기먼트 때문에 실제 사용한 포맷은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기먼트의 장점이 뭐냐? 인덕션이 상당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덕션 쓸 때 이런 버텍스가 있습니다. G를 지우고 그러면 인덕션에서 디컴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다시 이제 주어진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네 개 에지를 이제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가령 K가 2일 때 조건이면은 어떻든 간에 이런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지를 이렇게 복원하면서 없었던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규멘트 때 그런 상황 때문에 일상적 인덕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G를 지우고 새로운 에지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근데 이 추가하는 게 괜찮으냐? 아무 때나 괜찮은 게 아니고 괜찮다는 걸 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도 역시 인덕션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 보이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면 어떤 일이 좋으냐? 그러면은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 아규먼트가 상당히 이제 편해진다는 뜻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략은 뭐냐면은 어떤 서브셋 T를 잘 선택해서 잘 지워서 그 다음에 약간의 변화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써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이제는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을 때 역시 인덕션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가 1일 때 한번 간단한 보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버텍스에는 2D 플러스 2를 주고 에지에는 뭐 이만큼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디차징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2D 플러스 2) 이렇게 있습니다. 했어. 이쪽으로 2분의 D 플러스 2 이쪽으로 2분의 D 플러스 2를 줍니다. 그러면은 에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항상 0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좀 슬라이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버텍스 에지에다 이런 값을 주고 얘들은 이제 다 썸메이션 합니다. 그럼 얘들은 무조건 양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원래 아까 생각했던 건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디스차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버텍스에서 그러니까 일단 에지를 일단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스차징을 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버텍스 모든 에지에 대해서 다 값이 0보다 작아놨다. 이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원래 출발점은 양수였는데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값이 0보다 작아놨으면은 컨트라딕션이거든요. 아무리 더해도 0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차징의 룰은 그냥 일단 에지를 상당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좀 아기먼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 시켰습니다. 어떤 FV 값이 0일 때는 얘를 2만 줍니다. 이것도 어떤 이제 구체적 이그젠플 때문에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양 끝 쪽에 0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큰 값 대신에 이 숫자가 더 크긴 하죠. 마이너스 2만 줍니다. 요런 약간 세분화된 모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D가 4 이상이면은 다 행복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버텍스마다 하여튼 요 모양처럼 새로운 차지가 0 이하라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럼 D가 4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방으로 2D 플러스 2씩 보내니까요. 최소한 이거 다 더하면은 결국 2D 플러스 4가 나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2D 플러스 2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세팅되니까는 결국 마지막 케이스에서는 결국 D가 4 이상이면은 다 0 이하가 됩니다. 근데 유일한 질문 있습니다. 예, 뭐에 대한 카운터 이그젠플 지금 선택해야 됩니까? K가 1일 때 K가 이럴 때 카운터 이그젠플 처음에 나인 드래곤 컨젝처 만족하지 않는 카운터 이그젠플이니까 아니면 다른 뭐 좀 나인드랩 컨젝처를 만족하는 카운터 이그젠플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예. 그럼 이제 디그리가 3만 문제인데요. 얘는 왜 문제냐? 얘는 차지를 세 방향으로 다 잃었을 때 아직 D가 크면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놈을 0 이하로 만들고 싶은 이 전략에서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3일 때 이제 신경 쓰고 싶은데, 이때 결론적으로 이 네이버 중에 한 놈만 이 fx 값이 0 이런 패턴이면은 역시 디스차징은 괜찮습니다. 이유는 1로 이만큼 가고 1로 이만큼 가고 1로 1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D 플러스 2D 플러스 D 플러스 1이 가야죠. 2D 플러스 2가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렘마 중에 하나가 미니멀 카운터 이그젠플에서는 디그리가 3인 버텍스는 네이버들의 F 값이 다 이거야 된다. 그러면 이걸 보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중요 렘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어렵지는 않고 그냥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입니다. 얘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작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렘마랍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렘마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1, 2분에 걸쳐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이 디그리 3이면 모든 네이버에서 fx 값이 0이라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지우고 이걸 연결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건이 여기가 들어가는 어떤 함수값이 d 플러스 3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d가 작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d가 6 이하일 때는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근데 d가 7 이상이면은 불가능하죠. 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2010년 논문에서 결과가 d가 6 이하라고만 언급된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렘마 때문에 지금은 이게 항상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이냐, 가령 이런 이제 아까처럼 지우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인덕션 때문에 이쪽 그래프에서는 디컴포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복원이 가능하면 어떤 일이냐, 이건 이제 모순입니다. 이유는 G 자체가 원래 카운터 이젠플이었기 때문에 디컴포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모순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략인데, 그러면 먼저 얘가 포리스트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새로운 사이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에지안하게 D에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얘가 가능한 이유가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이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카운터 이건 이제 모순이 나오고, 그러면 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두 번째 포리스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나 g나 맥시멈 디그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지장 없습니다. 아기만도 진행하는데, 그리고 포리스트 연결하는 건 아무 큰 지장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가령 D가 4 이상일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D가 3일 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D가 3일 때는 가능한데 이런 렘마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카운터 이젠플이 컨덕션이 발생 안 하려면은 결국 디스차징이 성공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래서 그러면 모든 에지하고 모든 버텍스가 다 0 이하다. 이것은 이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모든 썸이 양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서, 근데 이 포텐셜 펑션이 이제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은 2010년에 그때 페이퍼 쓸 때 코스타 제거스님이 그때부터 이게 뭔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방향으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재현 박사도 이제 임프로퍼 클라링에서 어떤 어려운 결과 있고, 가장 이제 어떤 큰 이슈가 됐던 게 얀시하고 메테 얀시하고 이제 오래된 컨젝트니까 크리티컬 그래프의 에지의 로어 바운드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 아까 같은 이제 그런 포텐셜 펑션 개념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럼 최근에 유수가 이제 저희가 한 것이 이건데, 저희 논문을 다증 양한테 보내줬더니 한 몇 달 하더니 자기가 풀었다고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교수님하고 친한데 저도 아는 거, 그런데 주 교수님 논문을 보더니 이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 아기한테 너무 허러허러하다. 그러니까 험악하다. 근데 몇 달 지났는데 지금은 주 교수님 자기가 보기엔 맞는 것 같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작년 5월인가 코스타 교수님이 중국 오시면서 한 달 동안 오시는데, 오시면서
중국에 오니까 라인들의 컨트롤 다시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좋다고 했는데 중국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다증이 풀었다고 클레임하는데 어떡하냐, 우리 상도독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ICM 때 8월에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가시면서 막 그때 쭉 교수님도 같이 기차 타는데 근데 다찌기 풀었다는 게 뭐야? 하면서 막 다시 얘기하는데 봤더니 이제 마지막 다찌기 풀었다고 작년 5월에 주장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그래프가 포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그거였다. 그러니까 위크 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아직 살아있구만. 그래서 ICM 때부터 다시 디스커션 시작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내고 보여줬더니 또 뭔 작업을 해서 다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어프로치는 좀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2010년에 쪼 교수님이 쓴 논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어프로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까? 여기 스트롱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래프에서 맥시멈 디그리가 D 이하가 아니고 모든 컴포넌트마다 엣지가 D 이하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가 들어가냐면은 마지막 포리스트에서는 컴포넌트가 다 이런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포리스트에서 모든 컴포넌트가 다 스타가 되도록 디컴포지션 가능한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체크한 이그젠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은 힘든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2010년 논문에서는 이렇게 사실상 D가 2라고 2일 때는 되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 1은 자동으로 되고 2일 때도 어렵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D가 3 이상부터는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롱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이상 한번 초과했는데, 예, 감사합니다.